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더해서 달러 강세까지 이어지면서 지수는 10거래일 연속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진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2,500선을, 코스닥은 850선을 깨고 내려앉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엔 잠깐 반도체주들이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2차 전지주들 역시나 좀 하락폭이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락폭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 상황 한 줄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연준이사 신중한 금리 인하 발언에 따른 지수 하락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미증시는 뭐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와주진 않았고요. 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 같은 반도체 업종들의 상승이 좀 나왔고, 테슬라도 소폭의 좀 상승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좀 그래도 오늘 좀 반등장을 기대를 해봤습니다만은, 글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봉상으로도 코스피 지수 60일선을 이탈하면서, 심리적인 지지선이 2,500선까지도 무너지면서, 굉장히 투심이, 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다른 전반적인 전 세계 시장이 안 좋냐라고 좀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하면서, 고점을 좀 뚫어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안전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코인,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게 크게 요동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만 좀 과도하게 낙폭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으로 좀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큰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 또 그 전에 한번 예전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이제 9월 달에서 10월 달 이제 구간에서 굉장히 큰, 긴 장기 흐름으로 하락이 좀 나왔었잖아요. 이때도 제가, 일단 시장에 대한 반등 타이밍을 좀 몇 번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때 일단 시장 흐름을 봤었을 때, 일단 RSI라는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반등 타이밍을 한번 말씀 좀 드렸습니다. 10월 달에도 한번 RSI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이 한번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공매도 제한에 의해서 뭐 좀 시장에 반등이 나온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는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비슷한 구간까지 좀 내려왔어요. RSI가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 바로 또 과매도 구간까지 이렇게 좀 바로 내려오는 경우는 좀 드문데, 지금 30포인트 정도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32포인트, 31포인트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합니다.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반등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직전에도 흐름을 좀 보시면 며칠 정도는 더 시장 흐름이 음봉의 형태를 좀 보여주다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장대 음봉이 좀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줬듯이, 지금도 오늘 장대 음봉으로 좀 마감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추가적인 하락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이제 어떤 라인이 좀 지지가 될지 그걸 일단 체크해 보신 이후에 시장 반등 타이밍에 맞춰서 뭐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뭐 포트 비중을 늘리든지 해야지, 지금 당장 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절이 무조건 답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미 좀 많이 빠질 대로 빠졌기 때문에 내가 손절하고 나서 시장이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최근 시장에서 또 역시나 또 신용 물량이 좀 증가했던 부분에 대해서 신용 물량을 좀 어느 정도 털고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좀 많이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일단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좀 반등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RSI 이런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저점 타이밍을 좀 봤었을 때 이제 반등 타이밍은 어느 정도 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좀 말씀 좀 드리면, 코스닥 시장도 아직은 RSI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하방으로 빠져야 되긴 하는데, 역시나 이제 61선 다리 부분까지는 염두를 해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노란톡방에서 말씀 좀 드렸을 때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좀 봤었던 지지 구간을 845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오늘 역시나 이 845포인트를 역시나 지지하지 못하고 좀 밀렸을 때는 요 지지선 구간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다시 한번 아침에 돌파하기 위해서 845포인트를 좀 올라왔었는데 이런 자리들이 돌파가 못하고 좀 다시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종가상으로 이 845포인트 자리를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단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됐었을 때 뭐 해지 테마성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나 테마가 뭐 해운주라든지 지금은 천연가스 관련주라든지 뭐 유가 상승 관련주 그리고 뭐 방산 테마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건 반대로 이제 지수가 반등했었을 때는 이런 테마들이 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순간순간 좀 잘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포트의 뭐 대응을 일단 좀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해지 테마성 종목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좀 채우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꼭 해지 테마가 아니더라도 뭐 국내에서 뭐 매도 포지션이라든지 인버스 상품으로도 어느 정도 해지가 좀 가능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 좀 드렸듯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반등이 뭐 조정이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따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시장의 하락에 있어서 좀 대응할 수 있을 방법들 꼭 100% 주식이 아니더라도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좀 자산을 좀 분산해서 이런 좀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도 노란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들어오셔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대응 전략들 같이 한번 공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일 하락이 이어지면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할까 고민 중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미 좀 지수가 많이 빠졌고 또 850선을 코스닥이 내어줬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라인 구간을 확인을 하면서 해칭 방법을 찾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 되겠다라는 말씀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칭 테마를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시고 인버스 상품이라든지 테마나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스캔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중동 리스크가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홍해 일대에서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운주들이 역시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운임지수 역시나 상승이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좀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뭐 운임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작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부분이 크죠. 그래서 뭐 운임지수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일단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도 좀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든지 뭐 오히려 BDI 지금 벌크선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운행하는 이런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은 뭐 벌크선 그 항로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락이 좀 심한 편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체크하면서 운임지수가 상승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수급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좀 빠지니까 원인을 찾다 보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있고 뭐 이런 뭐 해칭 테마성으로 좀 상승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빠질 때마다 이런 해운주라든지 뭐 유가 상승 관련주들 뭐 전쟁 테마들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반대로 지수가 반등했었을 때는 조정도 나올 수 있고 뭐 하루하루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물론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뭐 갑자기 급락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 좀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지금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도 과대 구간에 좀 들어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도 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좀 해운주 쪽보다는 아까도 말씀 좀 드렸듯이 암호화폐 관련주 쪽이 오히려 좀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해치 테마성으로 볼 수 있는 암호화폐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보다는 오히려 좀 조정을 좀 받았던 종목들 그리고 일단 뭐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계속 좀 체크해 보고 있지만 일단 이런 해운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주정이 나왔을 때 눌림목 관점으로는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시점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은 좀 리스크가 크다. 이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대한해운이 오늘 26% 정도 상승인데 일단 대장주 역할을 좀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기존에 제가 이제 봤었던 종목은 오히려 흥하해운인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좀 저점 대비해서 제가 예전에 뭐 12월부터 좀 말씀드렸던 자리부터 2배 이상 지금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오늘도 좀 윗꼬리를 좀 달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비슷한 의견.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일단은 하방에 대한 지지가 또 나올 수 있을 만큼 좀 빠져야 됩니다. 그런 자리들은 일단 저는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은 거의 다 1,000원대 이하로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기술적 반등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또 투자주의라든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까 계속 상승하는 종목들은 그런 투자주의나 투자 위험 종목으로 좀 지정됐었을 때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은 일단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해치 테마를 좀 보시기에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중동 리스크라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은 예측할 수 없고 또 변동성이 심한 그런 섹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눌림목 시에 매수하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테마도 알아볼 텐데요. 요즘 핵심 차원으로서 볼 수 있는 게 앞서 말씀하신 비트코인 관련주도 있겠지만 어제는 또 천연가스 관련주들 흐름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바로 이렇게 천연가스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교적으로 좀 바닥에서 올라와주는 모습인 것 같은데 공략 방법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LNG 선을 통해서 유럽에서 이제 또 다시 희망봉 쪽으로 돌아가는 루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지역에서 이제 북극 한파 이래서 체감 온도가 지금 뭐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뭐 좀 기후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천연가스가 공급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상승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아침마다 또 브리핑 영상에서 이런 천연가스 가격도 좀 체크해드리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2월물 선물 가격이 14% 정도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 테마로 보는 종목하고 실제 이 천연가스 가격하고는 관계가 좀 많이 연관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해서 천연가스 관련주가 상승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천연가스 실제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어제 좀 큰 폭의 하락을 했었고 지금도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천연가스 가격하고는 무관하게 지금은 이제 테마 성향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 근데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은 좀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승이 급등을 해서 지금 13%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직전 고점 자리를 넘지 못하고 좀 밀렸죠. 제가 항상 테마주 매매했었을 때 시점 고점 자리 왔었을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제 1승 같은 경우는 3,700원 부분이 직전에 이제 저항 먹고 좀 빠진 구간인데 3,700원이 좀 못 가고 한 3,680원 정도에서 좀 고점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종목을 지금 뭐 매수하라고 말씀 좀 드리진 않았지만 저는 좀 보신다면은 대성에너지 쪽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역시나 이제 대성에너지도 전고점 자리를 못 놓고 좀 밀렸습니다만은 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항상 아침마다 브리핑 영상을 해드린다고 말씀 좀 드렸는데 그때 이제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음봉시에 이제 음봉 개파락으로 빠졌을 때 양봉 전환됐었을 때가 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개파락으로 밀린 이후에 양봉 전환되면서 좀 한 10% 넘는 상승이 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타이밍에 대해서 테마에 대한 공략 방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침마다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영상만 보시더라도 한 15분, 20분 정도 되는데 오늘 어떤 종목을 좀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면 좋을지 항상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물론 뭐 미국의 이런 한파가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천연가스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반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도 마찬가지로 지수 반등 시에 좀 밀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테마다 보니까 일단 조정 시에는 좀 재반등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미 좀 전쟁 테마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계속 이슈가 이어지진 않습니다.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요. 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분쟁 이슈도 계속 길어짐에 따라서 계속 뭐 내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뭐 전쟁 관련주가 반응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 뭐 지금은 최근에는 이런 홍해 지역, 일단 이런 물류 쪽으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것도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시장에서 영향을 좀 주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만 좀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좀 정리를 상승 시마다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천연가스 관련주들의 가격 상승은 천연가스의 가격과는 생각보다 연관이 없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마성을 띠는 종목들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어딘지 저희 장 전에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알아볼 텐데요. 앞선 해운주와 동시에 이제 중동 리스크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북한 리스크까지 의한 상승으로 방산 테마가 역시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 테마 관련주들 짚어주실까요? 네, 뭐 계속 뭐 며칠 동안 비슷한 테마들을 뭐 아침마다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방산 테마 빅텍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이제 해상 제주도 부근에서 이제 훈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항공모함도 이제 오고 훈련 대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연합 훈련을 했었을 때 간혹 북한에서 도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사일을 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뭐 할지 안 할지 뭐 모르죠. 근데 대부분 이제 좀 정세가 악화되거나 북한에서도 최근에 이제 도발을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번 하고 나서 뭐 또 좀 잠잠해진다 싶으면 이게 한 번씩 또 도발을 하게 되는데 일단 미국에서 항공모함이 와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단 뭔가 좀 어필을 하고 싶을 때는 지금이 또 그런 시기가 아닌가. 또 우리나라 또 지수도 안 좋은데 여기다 또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거 근데 좀 예측이지 뭐 제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아닌데 대부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예전에 과거 흐름을 좀 봤었을 때 꼭 이런 시점에서 북한이 좀 도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빅텍을 또 매수해야 되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또 고점에서 이미 좀 보유하신 분들에서는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지지선 자리를 보면서 좀 보유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지금 뭐 지수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북한이 또 미사일 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방산 테마를 지금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된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이런 내용들은 항상 반복이거든요. 좀 역사적으로 뭐 주식시장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패턴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또 방산 테마가 이런 지수 하락에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미리 잡으셔서
수익을 잘 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관망을 하시다가 또 밀렸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북한발 리스크도 이제 4월달 됐었을 때 태양절이라고 해서 김일성 생일에 맞춰서 도발을 좀 자주 하는 시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 타이밍에 좀 맞춰서 운영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어떤 지수 반등 시에 또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되도록이면 접근을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제 리뷰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전일 이제 MBT가 좀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 좀 밀렸어요. 다시 상승분을 좀 되돌려오는 모습인데 지금 대만에서 좀 인기가 있는 웹툰 중에서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또 웹툰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드라마가 굉장히 좀 원작으로 핫한 좀 드라마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 쪽이 이제 네이버 웹툰으로 좀 보실 수 있고 네이버 웹툰 관련주로 MBT가 있는데 지금 나스닥 상장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2025년에 예상되는 시점이긴 한데 웹툰 관련해서는 계속 좀 관련주들이 대부분 흐름이 좀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 대비해서도 좀 추세가 많이 꺾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장기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1선 자리에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뭐 거래 대금도 크게 터지지 않으면서 좀 잘 가고 있다. 이러면서 좀 상장 이슈가 좀 다시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정고점 돌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좀 보이고요. 하이브 역시도 좀 오늘 좀 많이 밀렸고 엔터주 쪽들이 전반적으로 어제 JYP가 좀 많이 밀렸는데 역시나 이제 실적은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제가 예전에 이제 추천드렸을 때도 BTS 멤버가 이제 저녁이 이제 5월달, 6월달쯤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2월달, 3월달 지나고 나서 슬슬 다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눌림시마다 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일단은 좀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공략주를 좀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장이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00 종목 이상 좀 빠지고 있고 코스피 종목도 좀 800 종목 이상 빠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뭐 신규 매수를 어떤 종목을 하실지 잘 모르실 텐데 아까 이제 방송 초반에 말씀 좀 드렸듯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토스 상장도 좀 준비가 돼 있고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을 좀 받은 자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좀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한번 체크해서 또 오후장에 노란토방 오신 분들에게 같이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종 전문가님의 리뷰 종목들까지 들어봤고요. 비록 이렇게 지수가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희가 앞서 분석을 해드렸던 해운주라든지 천연가스, 방산 테마들로 해칭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정말 힘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10거래일 연속 이렇게 길게 하락이 이어질 수 있는 건지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뭐 중간에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반등이 좀 있긴 했는데 반등이라고 하기도 애매했고요. 0.04%였으니까 그냥 계속 빠지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지금 1월 달에 현재 오늘까지 해서 7.4% 하락 중인 상황이고요. 뭐 코스닥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자면 코스닥이 그나마 좀 낮긴 한데 코스닥은 한 3%가량 현재 조금 한 달 기준으로 해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은 모습인데 자, 최근에 좀 봐야 될 건 이건 것 같아요. 사실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다면은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래대금 기준으로 해 볼 땐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훨씬 많아요. 물론 이 2차 전지주들이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거긴 한데요. 걱정이 되는 건 이겁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얘기가 나왔었던 게 트럼프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압승을 했습니다. 51%죠. 근데 2위가 디센티스 20% 초반대고요. 3위가 헤일리 후보인데 19% 정도 됩니다. 4위는 빼도록 하고 2, 3, 4위 다 더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화당 경선 대선 후보는 트럼프로 결정이 이미 벌써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이슈거리라는 거죠. 이미 오늘 시장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영향을 좀 받고 있기도 하고요.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 걱정인데 우선은 국내 시장에서 그 영향이 그래도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한동안의 이 흐름이 제가 이번 주 내내 좀 재미없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좀 나와준다면 좀 돌아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참 어렵네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울경제랑 이제 계약을 다시 하면서 무료 방송을 이번 달부터 하고 있는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종목의 흐름 자체를 다 떠나서 시장이 좀 언제 반등이 나올지 여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저도 체크하고 노방에서도 계속 잘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같이 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시장 분석을 해주시면서 이번 주는 좀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비슷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입장 코드 1357 걸려 있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트럼프 압승 불안한 2차 전지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첫 번째 경선으로 치러진 아이오와의 당원 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최대 격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화당 내에 입지를 굳히고 바이든과 재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쪽으로 표심이 기운다면 불안해지는 섹터들은 2차 전지와 태양광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섹터에 대한 분석도 김선인 전문가님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역대 최대 격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표심을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체크를 했던 부분들인데 앞으로의 시장 섹터 방향성도 좀 틀어지겠죠? 네,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트럼프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네. 트럼프가 당연히 이제 대선 후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또 보셔야 될 게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의 과연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힘든 모습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신재생 관련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는 4년 전에 트럼프랑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쪽을 무작정 그냥 배척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같이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흐름 자체가 나오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배척을 해버리고 전통 사업의 줄을 보이는 그런 정책 시퀀스를 발표해버린다면 국내 증시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저는 에코프로를 150만 원대 작년 7월 달에 방송에서 굉장히 고점이다 말씀드렸고 사람 많으면 사고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계속 심리적으로 올라갈 듯하면서 하락을 계속 보일 거다라고 제가 작년 9월, 10월 말씀을 드렸었는데 11월, 12월 좀 버티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바닥을 좀 확인한 것 같기도 하다.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사실 이 60만 원짜리를 기점으로 해서요.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경선에 첫 경선에 승리하면서 트럼프가 일단은 푹 쉬고 있겠죠.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새벽에 갑자기 쓸데없이 자기는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고 얘기할까? 뭔지 모르겠으나 당장에서는 우선은 신재생 쪽의 에너지를 꺼내진 않겠죠. 경선이 어느 정도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원체 사람 자체가 스타일이 조금 빠르기도 하고 강하고 그렇죠? 네, 굉장히 스피드한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 글로벌 경세 자체라고 할까? 이 약간의 조금 시끄러운 분위기 자체 있죠. 북한과의 시끄러운 분위기, 러시아, 중동 분위기 자체는 조금 완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 홍해 부분이 좀 시끄럽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물가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요. 인플레가 생기게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공화당의 작전인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현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사실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더 표심이 좀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쪽으로 몰리는 게 어쩌면 당연한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고민하셔야 될 것은 이제 트럼프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그게 아마 계속 시끄러워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첫 시작인데요. 한 1월 중순 넘어가고 1월 말쯤 되기 시작하면은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정책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주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또 역시 다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살얼음판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담으셨다면은 전 개인적으로는 그냥 우선은 피하셨다가 상황을 보고 다시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걸 좀 기억하시고 현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제가 볼 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이제 1년 동안은 미국의 대선에 촉각을 곤두세우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트럼프 입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어제 이렇게 새로운 이슈로 인해서 시장 움직임도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잡히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들여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종목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신재생 에너지 한다면 우리가 또 국내에선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솔루션일 텐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태양광 파트너십을 맺을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의 입지를 다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슈였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하나솔루션뿐만이 아니라 관련주들의 하락이 좀 깊게 나오고 있어요. 태양광도 그러하고요. 풍력도 그러합니다. 우선은 하나솔루션 차트 좀 보시면 오늘 상당히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8%대 하락이 좀 나와줍니다. 답답하죠? 자, OCI 같은 경우도 추세 꺾이면서요. 완전 이탈해 버렸어요. OCI 홀딩스가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슈가 있어서 좀 기대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추이는 좋지 않고요. 그다음 대표적인 풍력주 CS 윈드도 현재 9%대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관련주 동국 SNC 같은 경우 좀 버티고 있긴 한데 상황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대표 주자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좀 다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요. 근데 이 추이가 우선은 겁을 먹은 경향도 있지만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게 트럼프의 성향 때문이에요. 너무나 이제 또 발언 수위가 세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꺼낼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트럼프가 내세웠던 사업, 완전 현 정부인 바이든 정부랑은 격이 다릅니다.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조금 주가에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저는 더 깊다는 판단이고요. 오히려 트럼프가 더 시끄럽게 더 떠들고 또 경선에서의 승리가 더 나오면 나올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쪽은요. AI 쪽이나 반도체 쪽이나 이러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쪽 관련해서 제조반도체 같은 경우가 계속 튀고 올라가는 그림도 계속 우리가 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한데 국내 증시에서 상당히 좀 많은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2차 전지주들도 있고요. 태양광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특히나 2차 전지가 많은데요. 이 영향을 조금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최소 이게 경선 자체가 1월부터 3월까지 있잖아요. 지금부터 2달 동안 있거든요. 조금 영향을 좀 받을 테니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 조금 피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2차 전지주들의 4분기 실적이에요. 안 좋죠. LG 엔솔 실적 나왔지만은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라인들도요. 4분기 안 좋다고 미리 공표를 했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상장할 때 안 좋거든요. 그 영향이 또 언제 나오냐면 지금 당장은 코스피지만 2월 되면요. 코스닥도 실적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4분기. 그러니까 계속 트럼프 압박 오고요. 예. 그다음에 또 실적으로 압박이 와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뭐 CS 윈드 등등해서 조금 이쪽 태양광이나 뭐 풍력 관련주들의 실적 회복세는 기대해 볼 만하긴 한데 2차 전지 쪽은 약간 좀 불투명하긴 해서 좀 걱정스럽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래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차트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좀 대응을 해보자면은 많이 올랐다가 좀 깨지긴 했지만 기술적인 좀 부분을 좀 대응해 볼 수는 있잖아요. 자, 보시자면요. 바닥 라인에서 좀 반등 나오고 할 때 26,000원짜리, 7,000원짜리가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고점 자체는 4만 원 근처였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절반 정도 회귀하는 걸로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구간 자체 라인으로 우리가 좀 맞춰본다면 차트 라인상으로 봤을 때 60일선과 120일선 라인 정도 저점 바닥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뭐 한 32,000원부터 해서 33,000원 정도가 저점 바닥 인식이 됩니다. 근데 하나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은요. 트럼프가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얘기를 해버리면은 주가는 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닥을 사실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혹시 모르니까 이쪽 관련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었던 트럼프 쪽에서 좀 포용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조금 이렇게 정책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발언을 해준다면은 그때는 괜찮아지겠죠. 그때는 사면 되겠지만 지금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꼭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트럼프 입에서 얘기 나오면 더 떨어진다.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트럼프와 이 미국 대선 관련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시장 흐름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2차 전지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들 관련된 분석까지도 도와주셨습니다.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자세한 분석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대한해운 짚어볼 텐데요. 연일 중동 리스크와 홍해 리스크가 좀 거세지면서 해운주들 동시에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대장주였던 흥하해운을 제치고 오늘은 대한해운이 좀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뭐 두 종목 원체 핫합니다. 11월 말부터 해서 조금 홍해 쪽 이슈가 좀 터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선은 경기 상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우선 이게 최근 한 달 동안 운임비가 2배가량 올랐거든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추가적인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이제 괴롭히는 게 모든 배를 다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유를 조금 수송하는 것도 그렇고 뭐 가스선도 그렇고 물류도 그렇고 다 건드리다 보니까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유가가 어느 순간 좀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 이 물류 비용 자체가 올라가면요.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현재 뭘 합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해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부분이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던 부분, 뭐 많이들 원했던 부분이 금리나 시점에 대해서 뭐 3월 얘기했지만 결국 피봇 자체는 보시면은 5월, 6월로 점쳐지고 있는데 이 홍해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워질수록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져지면서 실질적으로 물가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금리나 속도 자체가 6월도 아니라 8월로 넘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FOMC 일정에 따라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종목들이 과연 계속 갈 수가 있느냐는 건데 우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같이 좀 트럼프의 경선과 어찌됐던 연관을 갖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알고서 이번 경선이 어느 정도 좀 중반이 넘어가고 승기가 확실해지고 2후보, 3후보, 4후보들이 이제 나는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포기 선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를 밀어줄 거란 거죠. 빨리 트럼프 쪽에 붙어버릴 거라고요. 헤일리 입장에선 트럼프가 뭐라 그랬나요? 내가 부통령 시켜줄게라고 했잖아요. 빨리 갖다 붙어야지. 지금 그럴 겨를이 어딨어. 그렇죠? 어떻게든 잘 버텨줘야 됩니다. 그럼 트럼프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얘기 고민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홍해권부터 해가지고 다 정리해줄게. 이런 발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근데 경선 중반 넘어가고 다른 후보들이 경선 포기 선언을 좀 해야 되는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조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다? 대한해운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매물벽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 현재 주가에서 봤을 때 고점을 치고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면요. 3,200원, 3,500원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고점, 전고점, 2021년 고점에 해당하는 자리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대 3,000원부터 해서는 매물벽 자체가 굉장히 두터워지는 구간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맞고 떨어지는 자리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운임비가 올라가는 그림이 최근 한 달 새 2배 가까이 오르면서 그림이 그려졌지만 이게 또 떨어지는 거는 또 순식간이거든요. 정상화되면. 그렇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지금 굉장히 바이든 정부는 뭐냐면은 이 홍해 쪽을 정리를 해야 돼요. 깔끔하게. 무조건 깔끔하게 정리 안 하면 무조건 불리합니다. 대선도 불리하고 다 불리해져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홍해에 대응하는 속도가. 그래서 보시면 벌써 이렇게 한다고? 벌써? 후팀 벌써?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정세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알고 계신다면은 현재 구간대에서 이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을 막 따라 들어간다? 굉장히 리스크 하이하겠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현 구간대부터는 진짜 단타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대응하시고요. 한 3,000원대, 한 3,200~300원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위험한 자리로 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너무 급한 대응보다는 들고 계신 분들 뭐 오늘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의 추가 대응은 정말 고민 많이 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의 중동 정세를 디테일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대한해운을 비롯한 해운 관련주들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코스맥스를 알아볼게요. 증권가에서 이제 주가 매력도에 대한 리포트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특히나 작년부터의 호실적 기조가 올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역시나 실적을 좀 봐야 되잖아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코스맥스가 아마 작년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올해 기대감도 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매출을 2조를 본다고 합니다. 정말 높은 수치인데요. 작년 실적도 뭐 예측을 해본다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해도 사상 최대로 갑니다. 이익 부분도 좀 그러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그냥 이 현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 저평가의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호평하는 증권가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가도 지금 오늘 급등을 하고 시장 대비해서 어제도 그렇고요.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면서 이틀째 급등을 이어가거든요. 수급적인 상황을 체크해 보자면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는 모습이 안 나오지만 아마도 이쪽 화장품 쪽으로의 매력도 자체가
높아지는 모습과 더불어서의 코스맥스의 실적 이슈를 본다면 더더욱 많은 수량이 더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구조상으로 봤을 때도 많이 밀렸었던 자리에서의 반등 포인트가 나와준다면요. 1차 고점과 2차 고점을 뚫어주는 14만 원대 갔다가 15만 원으로 점핑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올해 저는 빠르면은 한 1분기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뛰어 올라가면서 신고가 패턴을 그려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차트 보시면 이래요. 최근에 큰 차트 대응을 했을 때 왜 14만 원, 15만 원 뚫고 가기가 어려웠냐 보면요. 계속 구조 자체를 봤을 때요. 21년도부터 시작해서요. 2017년, 18년, 19년도에 계속 맞고 가지 못했던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추세이기도 하고 실적이 좀 펌핑되는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시장이 상승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야 되는 대표적인 화장품주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호실적이 기대되는 코스맥스까지 짚어봤고 자세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볼 텐데요. 일단은 지수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만큼 손절을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지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주신다면요. 네, 와 코스피가 지금 2%가량 빠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좀 맞나 싶을 정도로 빠져요. 네, 코스피가 2%가량 빠지고 코스닥도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2,450포인트 하락인데 야, 좀 이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해결책을 굳이 찾아보자면 실적 발표가 끝나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음 주부터 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 뭐 안 좋게 기대했지만 조금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그나마 시장이 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가 필요한데 그게 다음 주부터 나오는 코스피의 실적 발표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다시 보셔야 될 것은 좀 걱정스럽지만 이 뉴욕 증시의 움직임이 과연 또 어떻게 갈까? 인플레에 대한 부분 자체. 미국은 홍해를 잡지 못하면 인플레 압력이 더 세집니다. 그러면서요. 금리 인하를요. 빨리 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더 미뤄지니까 시장은 또 이거는 아니구나 하면서 수급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홍해 상황을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되고요.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상화 시켜야 되고 조금 반군들은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가 좀 잡히는 모습, 또 운임료 자체가 내려가는 모습.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렸던 이 운송 관련, 물류 관련주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때가 또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시장 어렵지만은 충분히 좀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대해 보시고요. 이번 주는 좀 힘들긴 해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승을 줄 수 있고 또 하나 현재 2,500을 이탈하는 것은 솔직히 좀 과합니다. 공포가 좀 지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살펴보신다면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저도 상황 보고서 종목 추천을 해도 될 시기가 온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빨간불을 보기 힘들 정도로 힘든 장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과매도가 나왔다고 보여지는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담으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한마디는 트럼프의 압승 속에 불안한 2차 전지주들 알아봤고요. 오늘장 상승 섹터는 해운주들과 천연가스, 방산주들 짚어봤습니다. 오후장 역시나 4분기 실적 이슈가 해결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